전주 최씨 문화유산 제3부 국가지정문화재 1. 국보 제1호 서울 숭례문 1962년 12월 20일 국보로 지정되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에서 인터넷 카페 주석제를 운영하고 있는 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전주 최씨 관련 지정문화재 중에서도 첫 번째로 국보 제1호 숭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화재 번호는 그 문화재를 지정한 순서이기 때문에 그 번호가 뭐 늦고 빠르고 하고 그 비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는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국보 1호가 가진 의미가 결코 가볍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숭례문은 그 한양 도성의 정문입니다. 도성이 뭐냐 하면은 저기 전라도 순천에 가면 나간읍성이 있고 고창에도 읍성이 있고 여기 서산에 가면은 그 해미읍성 같은 아주 고색 창렬한 읍성들이 잘 그 복구돼 가지고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성은 임금이 사는 궁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둘레가 얼추 한 20km 가까이 20km 좀 안 될 정도로 큰 그 읍성 중에서도 가장 큰 도읍 최고의 읍성입니다. 읍성은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성이다. 임금이 사는 궁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서양의 캐슬이나 일본의 오시로, 중국의 자금성은 물론 국경 울타리라고 말할 수 있는 만리장성과도 다르고 사람이 살지 않는 한국의 산성과도 그 성격이 다르다. 어떤 분은 그 텔레비에 나와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읍성은 한국에만 있다. 다른 나라는 없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건 아닙니다. 중국 북경에 가보면은 자금성이 있어요. 그 자금성 앞에 넓은 천안문 광장이 있고 천안문 광장 남쪽 끝에 좀 넘어가면은 정량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 정량문은 북경 도성의 내성, 성이 내성이 있고 바깥으로 외성이 또 있죠. 그 내성의 정문입니다. 우리가 그 숭례문을 보고 남대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은 정량문을 체먼, 그러니까 정문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량문 바로 앞에 지하에 뭐가 있냐면은 북경 5선 지하철 체먼站, 그러니까 전문역이라는 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5호선 지하철을 타고 한 바퀴 돌아보면은 여기 한 20개 되는데 그 중에서 얼추 20개가 무슨 먼짠, 무슨 먼짠, 그러니까 무슨 문역이라는 얘기죠. 전부 역 이름이 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5호선 지하철 도는 그 테두리로 아마 그 북경 내성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체먼짠 옆에 가면 그 북경오리 아주 유명한 집이 있어요. 그 앞에 그 길이 그 대책랑가라고 그 관광으로 유명한 데죠. 거기서 버스로 한 서너 정거장 내려가면은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티엔탄이라고 그 저기 황제가 하늘에 제사 지는 천단이 있습니다. 근데 티엔탄이 거기 있는 걸 봐서는 외성은 그보다 훨씬 바깥으로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북경 도성도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난징, 저 남경에 가면은 그 남경 도심에서 약간 북쪽으로 가면 아주 예쁜 호수가 하나 있어요. 호수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그 호수 옆에 가면은 얼추 아파트 한 5층 높이나 되는 벽돌로 싼 성벽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읍성이 한국에만 있고 다른 나라는 없다는 것은 그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성에는 4개의 대문과 4개의 소문을 합하여 모두 8개의 성문이 있다. 동대문으로서 흥인지문, 서대문으로서 돈의문, 남대문으로서 숭례문, 북대문으로서 숙정문, 동남소문으로서 광희문,
서남 소문으로서 소이문, 서북 소문으로서 장해문, 동북 소문으로서 해화문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 돈의문과 소이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복원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숭례문은 국보 제1호, 흥인지문은 보물 제1호, 창의문은 보물 제1881호 지정되어 있다. 숙정문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그 도성 투어를 하면서 이 배지 이걸 받았는데 저도 그때 처음 봤습니다. 흔히 저기 장의문을 그 북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장의문이 북대문인 줄 알아요. 사실은 그 문 크기도 장의문이 그 숙정문보다는 큰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근데 사실 북대문은 장의문이 아니고 숙정문입니다. 근데 숙정문이 어디 있냐면은 저기 종로 가면은 그 삼천각이라고 큰 한식집이 있어요. 그 한식집에서 남쪽으로 쳐다보면은 맞은편 산 위에 거기에 그 숙정문이 있습니다. 조선의 개국공신 평도공께서 한양도성 건축 책임자로서 건설하신 건축물로 1396년 10월 초 6일 판사 가정 대부 중추원사 최유경이라 적힌 대들보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숭례문은 조선이 개국해가지고 한양을 수도로 정할 때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진왜란이 있었고 병자호란이 있었고 6.25 사변이 있었고 궁궐은 몇 번 다 불타고 다 없어졌는데도 숭례문만은 그게 훼손되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순종 황제 때 1907년이죠. 그 훗날 그 일본의 그 대정천왕이 되는 일본 태자 요시히토라는 사람이 서울에 왔는데 숭례문 문이 좁아가지고 마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뜯자 요래 됐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결국은 문은 안 부수고 옆으로 이렇게 길을 내가지고 성벽을 헐고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숭례문을 헐지 않은 이유가 숭례문이 뭐 좋아서 그걸 보존하려 한 게 아니고 임진왜란 때 가토기요마사가 그 성으로 해서 한양성에 입성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걸 기념하려고 헐질 않았답니다. 근데 숭례문은 그 조선 총독부 보물 1호로 지정되어 가지고 이제 해방이 됐죠. 근데 해방 뒤에 1962년 12월 20일 날 대한민국 국보 제1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사변에서도 안 부서지고 오던 그 숭례문이 애석하게도 그 2008년 2월 10일 날 어느 미친놈이 가라 불을 쏴질러 가지고 완전히 홀랑 타버렸죠. 해외 언론도 숭례문 화재를 주요 뉴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NHK와 TBS 등 일본 주요 방송들은 숭례문이 불타는 장면을 생중계하면서 특히 숭례문이 지은 지 600년이 넘는 한국의 국보 1호로 일본인 등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명소라고 소개했습니다. 중국 신문사도 숭례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5시간 만에 붕괴됐다고 보도했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인터넷판은 화재 현장에서 50대 용의자가 목격됐지만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숭례문 축조를 지휘했던 최유경 선생의 후손들도 화재 현장을 찾아 참배하고 후손들의 과오를 즐겼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역사와 함께 열린 서울의 가장 오래된 건축물 숭례문. 항상 그 자리 그곳에서 우리 곁을 지켜준 숭례문은 국보 1호를 넘어 우리의 마음속 강인하고 의연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양옆에 성곽을 잃었어도 전쟁 후 곳곳이 상처로 멍들었을 때에도 숭례문은 항상 우리 국민들을 끌어모아 희망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2008년 2월 10일 그날은 화마에 타들어간 숭례문과 함께 온 국민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대로 숭례문을 떠나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상실감을 뒤로 한 채 잿더미가 된 숭례문을 우리의 손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은
숭례문 복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화재 직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숭례문 복구단이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5년 동안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숭례문 복구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화재를 수습해 나갔습니다. 더불어 6가지 복구 기본 원칙을 수립, 국보 1호 숭례문의 위상에 걸맞는 완벽한 복구 기반을 마련해 숭례문은 복구 후에도 국보 1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화재 수습 단계에서 피해 현황 조사, 부재 수습과 더불어 총 3회에 걸쳐 손상 부재 조사와 보전 처리, 복구 관련 조사 연구를 추진해 성곽복원 설계를 시행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전기 숭례문의 원지반 및 동측 계단 유구 확인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화재 당시 수습된 현판은 철저한 고증으로 완벽하게 복구되었습니다. 마침내 2010년 2월 10일 착공식과 함께 숭례문 복구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복구공사는 부재 해체, 성곽 복원, 문루 복구, 기와 이띠, 단청, 현판 걸기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복구공사에 참여하는 장인으로는 6명의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좌우 성곽 복원 범위는 총 69m로 옛 부재와 동일한 석재를 확보해 전통 방식으로 가공했으며 훼손이 심한 부재는 보존 처리를 거쳐 재사용됐습니다. 목부재 또한 기존 부재를 최대한 재활용했고 부족한 목재는 준경묘에서 벌채한 소나무와 국민기증 소나무를 이용해 전통 기법으로 제목했습니다. 철물 제작은 숭례문 대장간을 설치해 전통 방식으로 제작했고 전통 기와 또한 전통 기와 가마를 복원해 직접 생산했습니다. 단청은 전통 단청 안료를 사용하여 조선 초기 단청 문양과 색조를 되찾았으며 물로 조림 역시 전통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침내 숭례문이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민족의 혼이 서려 있던 숭례문을 다시 찾은 이날,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단한 문화 조력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자부심으로 하나 되어 마침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선 대한민국. 온 국민의 성원으로 다시 태어난 숭례문을 거울 삼아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도 없이 즐거움과 기쁨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열린 숭례문과 함께 문화융성의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평도공 최유경, 이분은 전체 역사에서 도저히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그 전주치시 역사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앞으로도 그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20호 죽정 최유경 묘역이라고 그분의 묘소가 등록된 문화재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국보 제47호 진감선사 대공탑비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감선사 대공탑비는 전주채시의 뿌리를 규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금성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